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스텔스 공격 헬기 개발 구상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의 성능 스펙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한국형 공격 헬기 계획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독자적인 공격 헬기의 국산 플랫폼 구축 및 기술력 습득입니다. 카이는 2030년대 중반까지 미국산 무기인 롱보우 아파치 공격 헬기와 비슷하거나 더욱 뛰어난 성능의 공격 헬기를 한국이 직접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 제국 채널.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격 헬기를 개발할 대규모 프로젝트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KF-22 전투기처럼 한국이 먼저 시도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쯤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스텔스 형태의 공격 헬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건 동북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인데요.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 특성상 적군의 기갑 장비들인 전차와 장갑차를 상대하는데 치명적인 성능을 보이며 최대 14발의 천검토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분당 14대의 전차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국지전 발발 시 중국산 99식 전차나 일본산 10식 전차들은 흔적도 없이 폭발하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식 기관포를 탑재해 전열화 학포처럼 강력한 기관포를 장착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래 전장에서 대포병전과 대전차전을 모두 담당할 괴물 같은 공격 헬기를 한국군이 보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카이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는 구체적으로 KF-11 전투기와 동일한 방식의 개발 체계로 진행될 것인데요. KF-21 전투기에 똑같이 적용돼 미래 전장에 사용할 국산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였으며 유모인 복합 체계를 위한 K링크와 함께 바이퍼급 추력을 갖춘 터보샤프트 엔진과 국산 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인 천은 미사일을 개량해 천검투 대전차 미사일을 완성한 후 적점차의 복합 장갑 기준 1700아래의 지정도를 관통할 강력한 관통력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5세대 급대전차 미사일을 최소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탐지거리가 기존 외래의 이 무장 헬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연장되었고 한반도 특성상 복잡한 산악전 상황에서의 표적 탐지 능력을 강화해 지상 표적 탐지 능력이 크게 강화된 공격 헬기가 될 것입니다. 기체 디자인은 국산 신소재 철자 모듈로 기체의 골격을 구성해 야전에서의 응급 수리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는 KF-22 전투기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의 협동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산 링크 해외에 더해 새로운 K링크 데이터 모델을 추가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공격 헬기 모델로서 최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모델을 사용하면 당연히 모든 전투체계와 무장체계에서 미국산을 써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K링크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엔파스 BNVS 장비의 하드웨어를 80 국산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천건 미사일은 물론 외국산 무기도 듬뿍 탑재하는 게 가능한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은 물론 스파이크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추가하고 해상작전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고구려 제국TV 이렇듯 차세대 공격 헬기 기술력 획득을 1차 목표로 잡고 시험 기체를 토대로 획득한 고난이도의 기술로 203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 공격 헬기 개발을 비로소 완료하겠다는 게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차세대 공격 헬기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국산 공격 헬기를 엄호해줄 무인 헬기 체계도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육군의 항공 전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미국과 같은 무인기를 활용한 국산 공격 헬기 복합 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한반도를 도발하는 적성국의 모든 지상활용 기각체계가 삽시간에 녹아버릴 정도로 한국형 공격 헬기에 엄청난 화력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 육군의 항공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공격 헬기 전력 증강에 착수하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차세대 공격 헬기를 개발하기 전 등장한 LKH 무장 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자 무인기 통제용 데이터 링크 체계를 장착해 차기 군단급 무인 드론을 통제해 한국형 공중 데이터 링크인 K링크로 공군의 KF-21 전투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수립해 현실화시켰습니다. 또한 항공기 탑재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공중형 적외선 방해 장비도 장착해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완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어서 한국군은 기계화된 적군과의 전쟁에 발맞추어 대체 적용될 새로운 무기와 전체적인 항공 육군 항공대의 미래 전력을 증강시키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대응 공격 헬기 사업에 도입 대수가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제7기동 군단에 사용할 차세대 국산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기술력 보유가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국 육군이 새로운 공격 헬기 도입 전까지 국산 소형 무장 헬기를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를 먼저 구축해 운용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인 헬기와 관련된 기술은 있지만 가격에 관해서 문제가 존재했죠. 만약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인 헬기에 관한 기술력과 생산 라인 최적화를 적용하여 외국산 무인에게 도입보다 한국산 무인 헬기가 저렴해진다면 한국의 의지대로 개량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와 무장 체계를 마음껏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 제국 TV. 아울러 한국형 무장 헬기는 부족한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산 LG 기반의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머피는 2012년 말에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LH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조종사의 조종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디지털 항법 장비와 지도 완벽한 자동 비행을 가능토록 하는 내축 자동 비행 조정 장치 등을 통해 조종사는 야간이나 기상악화에도 임무 수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헬기 최초로 미군과 혼용이 가능한 개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장착해 합동 훈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인 복합 운용 책임먼트를 적용해 전장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켰는데요. 이것은 공격 헬기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 플랫폼과 정찰 임무를 부여받은 LH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하고미 대상 지역으로 이동한 NH는 무인기를 조종해 실시간 제어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이스라엘과 멍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세계 종합기술과 이스라엘의 무인체계 시스템 기술을 더해 새로운 개념의 방위체계를 확보할 예정인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한국의 무인 헬기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육군 항공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전 사이에 총 36대의 아파치를 도입했습니다. 도입이 종료된 지 4년 만에 추가로 36대의 추가 구매가 결정된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군은 공격 헬기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공격 헬기를 국산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체계의 안정화와 독자적인 한국산 무기 보유를 뜻하게 되는군요. 영상의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